같이 문제들을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합시다.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요렇게 해서 요런 게 되는구나를 알아가고 하시면 돼요. 자, 보자. 자, 597번부터 볼게요. 자, 센수학 597번을 봤더니 정규분포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2의 제곱을 따르는 어떠한 모집단에서 크기가 얼마인? 크기가 2인 그러한 뭘 했어?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모분산은 얼마야? 표본 분산은 얼마야? 2제곱. 둘이 같다고요? 맞습니까? 그때 나는 뭘 구하고 싶어?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그러면 이때 뭐 한다고? x바의 평균은 얼마라고? 모평균 n과 같고요. 그 다음 x바의 분산은 얼마라고요? x바의 분산은 얼마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거의 제곱과 같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가 나와? 2가 나와 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이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으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고? 정규분포 평균이 10이고요 분산이 얼마야? 루트 2의 제곱이야 라는 걸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뭘 구하래?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건 x바라는 표본 평균의 뭐야? 제곱의 평균을 구하래요. x바라는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이게 뭐라고? x바의 뭐? 분산에서요 뭐 하면 돼? x바의 평균의 제곱을 더하신 게 제곱의 평균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분산이 얼마라고요? 2고요. 평균 10이니까 10의 제곱 100이고요. 그래서 답은 100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엄청 쉬워요. 알겠습니까? 다시 601번 볼까요? 자, 601번을 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모집단이 있어요. 이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이 있겠죠. 그 평균과 분산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한대. 크기가 4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바 그리고 분산 시그마 제곱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같이 쓰는 겁니다. 되고 있습니까? 그 놈에 대하여 x바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그래서요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얼마라고? 모평균 n과 같을 거고요.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얼마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될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구하래요. 어찌되었든 얘네들 갖고 나는 나중에 뭘 만들 거야? 정규분포를 만들 거라고요. 모평균은 m이고요. 모평균이래. 표본 평균이죠. 얘는 얼마야? 2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는 정규분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어?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를 줬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이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바로 구해줄 수 있겠다. 맞습니까? 모평균 m은 얼마죠? 모평균 m은 그 표에 의해서 얼마가 돼? 1하고 4분의 1 곱하고 더하기, 다음에요 2하고 a를 곱하고 2a 더하기, 그 다음 3하고 4분의 1 곱해서 4분의 3. 그런데 a라는 값은 얼마가 돼요? a가 얼마야? 4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죠? 2분의 1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4분의 4니까 1이고요 4분의 2분의 1에다가 2 곱했으니까 1이니까 합해서 얼마야? 2라는 값이 나오게. 그 다음 모분산 시그마 제곱은요 얘는 표본 분산이 아니라 모분산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모분산이니까 그 표에 의해서 그냥 하면 돼. 제곱해서 4분의 1 곱하니까 4분의 1 2 제곱해서 a랑 곱하니까 4a, 그 다음 3 제곱해서 4분의 1하고 곱하니까 4분의 9. 거기서 얼마? 평균의 제곱 2제곱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a는 4분의 2니까 곱해서 2가 되고요 4분의 10이니까 2 더하기 4분의 10, 그래서 2분의 5에서 4를 빼면요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이 나오나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셨으면
이제 내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얘가 바로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이죠? expectation x바. 그래서 2라는 값을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입니다. 시그마 제곱이 2분의 1이야. 그럼 얘는 얼마지? 4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x바의 분산은요 4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시그마 제곱이 얼마냐면 2분의 1이니까 곱해서 얼마야? 8분의 1이야. 이런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604번 볼게요. 자, 604번을 보시면 1, 2개, 2, 3개, 3이 2개 있습니다. 1, 1, 2, 2, 2, 3, 3 이렇게 있는 주머니에서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공을 몇 개 뽑았어요? 4개를 뽑으면 돼.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야? 그 4개의 평균이 x바입니다. 결국 x바는 표본 평균이라고요. x바가 뭐라고? 표본 평균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뭘 구하래 또?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얼마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죠. 맞습니까? 그럼 결국 나는 이 모집단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모집단에서 내가 공을 하나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문제에서 여기서 공 4개 뽑는다며 왜 근데 갑자기 공을 하나 뽑아?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여기 있는 요놈에서 내가 공 하나 뽑았을 때 평균과 분산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샘플링해서 4개를 뽑았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표본 평균 x바를 구할 거고, 그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전체 평균을 구하면 그게 모평균과 같다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n을 뽑았다는 건 표본의 크기인 거고, 여기 이놈의 평균을 구한다는 거는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끄집어냈을 때 1이 나올지 2가 나올지 3이 나올지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건 2, 3 확률 분포니까 x가 1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올 때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 보시면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7분의 2. 2가 나올 확률은 7분의 3. 3이 나올 확률은 7분의 2. 그래서 전체 총합이 얼마라고? 1이라는 합이 될 거예요. 1이라는 확률 총합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고. 그랬을 때 모평균 m은요. 둘이 곱하면 7분의 2. 또 둘이 곱하면 7분의 6. 또 둘이 곱하면 7분의 6이니까요. 7분의 12, 14가 돼서 2라는 평균이 나올 거고요. 분산 시그마 제곱을 구하시면 제곱해서 곱하니까 7분의 2. 제곱해서 곱하면 4, 3, 12니까 7분의 12. 제곱해서 9, 2, 18, 7분의 18에서 얼마를? 2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7분의 얼마야? 32가 되나? 맞아요. 7분의 32라는 값에서 4니까 7분의 4, 7에 28. 그래서 얼마 나와? 7분의 4라는 분산이 나올 거고요. 그럼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expectation x바. 얘는 뭐라고? 모평균 2와 같을 거고요. variance x바요. 얘는 얼마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n이 4니까요. 2분의 시그마. 이거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4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7분의 4에다가 4분의 1을 곱하시니까 나오는 값은 7분의 1이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다음 607번 볼게요. (607번을) 보시면, 자, 607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얼마래? 65고 표준 편차가 5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 학교 학생들 중에서 25명을 이미 추출했어요. 25명에 이미 추출을 했습니다. 조사한 몸무게의 평균, 이 25명 몸무게 평균을 뭐라고 한다고? x바라고 얘기한다고. 표본 평균이요. 맞습니까? 25명 몸무게의 평균이 x바고 분산은요 5제곱과 똑같을 거라고요. 되고 있니? 그때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여기서 구하고 싶은 놈이 뭡니까? 뭘 구하래?
확률을 구하래. 무슨 확률이에요? 조사한, 이미 추출한 25명, 이미 추출해서 조사한 몸무게의 평균 X바가 64kg 이상. 누가요? X바가. 그 다음 얼마? 66kg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됐습니까? 그럼 다시 해서 얘는 X바에 대한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대상이 X바잖아, 맞니? 그럼 그 X바에 대한 뭘 구해야 돼? 정규분포를 찾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얘기하는 X바의 평균은 얼마라고? 모평균 65와 같고요. X바의 분사는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5분의 5니까 1이죠? 그래서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으로 정규분포, 새로운 정규분포를 만들면 평균은 65고요. 분산은 얼마라고? 1제곱인 이러한 정규분포가 나올 거고. 핵심은 뭐라고? 이분은 누구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라고? X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라고요. 그래서 난 이분을 뭐 할 거예요? 표준화 시키겠죠. 표준화식 Z는 얼마가 돼? 1분의 X바 빼기 65가 될 거예요. 그럼 다시 이놈도 표준화 시키면 확률은 6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Z가 66을 집어넣으면 다시 1까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 표에 나와 있는 0에서 1까지가 0.34 그거의 2배가 되겠죠. 아니, 그래서 0.68이 답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음 또 하나 해볼까요? 612번. 자, 612번에서는요 정규분포가 있는데 평균이 250이고 분산이 18제곱인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요. 크기가 n이야. n값이 얼마인지 안 주어졌어요.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 x바, 표본 평균 x바와 분산은 18제곱이라고요. 그럼 난 여기서 뭐 한다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얼마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이놈들을 이용해서 뭘 만들었다고? 정규분포를 만들어서 그 정규분포는 얼마라고? 평균이 250이고요. 분산이 얼마야? 루트 n분의 18의 제곱이 분산이 되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만들었고 이 정규분포에 대해서 구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볼까? 구하고 싶은 놈은 확률을 계산하래요. 누가요? X바가 얼마? 253 이상일 확률이 얼마래요? 0.0668이랍니다. 얘가 0.0668이래요. 다시 얘기해서 얘는 지금 X바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 거고 그럼 확률 변수, 즉 대상이 X바인 놈은 바로 요 정규분포가 되겠죠. 이놈의 확률 변수가 X바가 된다. 그래서 나는 이놈을 뭐 할 거야? 표준화 시킬 거고요. 표준화식 Z는 얼마가 돼요? 루트 n분의 18분의 X바 빼기 250이 될 거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얘를 다시 바꾸시면 확률은 Z로 바꿀 거고요. 크거나 같아요. 얼마? 253 집어넣으면 3 남아서요. 3하고 18 나누면 6이 되니까 6분의 루트 n이죠. 그래서 6분의 루트 n이라는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668이 됩니다. 그럼 그 말은 다시 해서 무슨 얘기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제곱인 좌우대칭 3모형에서 6분의 루트 n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5보다 작죠? 맞습니까?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쪽 전체인데 0.5보다 작으니까 요런 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면적이 얼마라고? 0.0668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면적은 얼마가 돼? 0.5에서 0.0668을 빼니까 0.4 그 다음 얼마니? 3, 2가 되겠죠. 그래서 표에 의해서 0.4332가 나오는 게 1.5가 된대요. 그러면 여기 이 값이 1.5란 얘기고 그래서 이 값이 얼마라고?
값이 1.5란 얘기입니다. 그럼 6 곱하시면 6일은 6, 6, 5, 30이니까 9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n값은 얼마야? 9, 9, 81. 그래서 81개를 뽑아야 되는구나. 표본 추출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614번 볼게요. 자, 614번을 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막대 과자 평균이 얼마였냐 봤더니 24고요. 표준 편차가 4래요. 4제곱이 되겠죠. 자, 이 막대 과자에 그러면 대상을 확인해야겠죠? 확률 변수 x가 뭐라고? 이 막대 과자의 길이입니다. 과자 길이. 확률 변수 x는 과자의 길이입니다. 아무튼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막대 과자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한대요. n개를 이미 추출하면 뭐가 돼? 표본 평균 x바가 있을 거고요. 분산은 여전히 4제곱이 될 거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분포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이제 생략해도 되겠죠. x바에 대한 평균은 모평균 24와 같고요. x바에 대한 분산은요 얼마?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과 같을 거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는 누가 된다고? x바가 이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분을 뭐 할 거야? 표준화시킨 z는 얼마가 되죠? 루트 n분의 4에 그거분의 x바 마이너스 24가 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봤더니 x바에 대해서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이에요. 확률이 뭐래? 22보다 크거나 같고요. 누가요? x바가요. 그 다음 누구보다? 26보다 작거나 같을 그러할 확률이 0.96. 잘 봐. 0.96이 된다는 게 아니라 0.96 이상이 된대요. 다시 x바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나는 뭘로 바꿔? z로 바꿀 거고요. z로 바꿔서 2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같고요. z가요. 26을 집어넣으면 2니까 딱 약분해서 2분의 루트 n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이 무엇이 된다고? 0.96 이상이 된대요. 0.96이 될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평균이 0이고요. 분산이 1제곱인 좌우대칭 3모양의 곡선에서 어딘가에서 어딘가까지가 어딘가에서부터 어딘가까지 여기 이 면적이 얼마가 된대? 0.96이 될 때 여기가 0.96이라는 얘기는 이 절반의 면적이 얼마가 되죠? 0.48이 되죠. 0.48이 될 때 표를 봐봐. 0.48이면 얼마래? 요 값이 얼마가 돼요? 요 값이 2.05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맞니? 그럼 얘들아 우리는 이 0.96을 만들 때 여기 값이 2.05야. 근데 그거보다 뭐하다고? 더 크고 싶어. 더 크고 싶으면 2분의 루트 n 즉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에서 2분의 루트 n까지의 그 범위에 있는 해당하는 면적이 0.96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 그러니 2분의 루트 n은 이 2.05보다 안쪽에 있어야 돼? 바깥쪽에 있어야 돼? 바깥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런 데에 누가 있는 거야? 2분의 루트 n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2분의 루트 n은 누구보다? 2.05보다 더 뭐 한 거야? 크거나 같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2.0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루트 n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2배 하시면 얼마야? 4.1보다 크거나 같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n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 4, 4, 16 제곱하면 얼마야? 4일, 4일 제곱하면요 얼마야? 41에 41 제곱하면 41 나오고 1 곱해서 41 나오고 4 곱하면 4, 4, 4, 16 그래서 얼마야? 1681 점점 16.81이 되고 그래서 구하고 싶은 n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은 얼마가 돼요? 17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615번 보십시다. 자,
615번 보시면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형광등의 수명은 평균이 몇 시간? 2000시간. 표준 편차가 200시간이래요. 그래서 200의 제곱 분산.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상 확률 변수 x는 뭐가 된다고? 형광등의 수명입니다. 수명. 이 회사에서 생산된 형광등 중에서 몇 개를 추출해서 100개를 이미 추출했답니다.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그러면 표본 평균 x바와 분산은 얼마라고? 200제곱 그대로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나는 x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으로 정규분포를 다시 하나 만들 수 있다고요?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모평균 2000과 똑같을 거고요.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얼마?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그럼 10분의 200이니까 20이죠. 그래서 얼마가 돼? 20의 제곱이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요 정규분포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x바가 대상이라고요. 그럼 x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해놓고 그 다음 원하는 게 뭐야? 확률 x바가 뭐 하고 싶어?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가 된대? 0.08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x바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 x바에 대한 정규분포에서 뭘 합니까? 표준화를 시켜주겠죠. 표준화 z는 얼마가 돼? 20분의 x바 마이너스 얼마니? 200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확률은 z로 바뀌어주면 작거나 같아요. 뭐보다? 20분의 k 마이너스 얼마? 2000보다요.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8이야.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제곱인 표준 정규분포 좌우대칭 3모양 곡선에서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8이야. 졸라 작죠? 졸라 작으니까 요런 데 있겠죠? 그래서 여기 면적이 얼마라고? 0.08이요. 여기가 0.08이면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얼마예요? 0.42가 되겠죠. 그럼 0.42가 되는 걸 표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아, 표가 없어. 얘는 0.421 놈이 1.4래요. 그럼 1.4라는 얘기 무슨 얘기야? 이 반대편에 있는 여기가 0.42가 될 때 여기가 1.4랍니다. 여기가 1.4니까 반대편에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4가 될 거고요. 그래서 20분의 k-2000이라는 놈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4가 되시면 되죠.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28이고 넘어와서 K값은 얼마예요? 2000에다가 28을 빼니까 1980, 70, 28 빼니까 1970이라는 이러한 값을 가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알아먹고 있니? 다음 618번. 자, 이제 618번을 봤더니 618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봤더니 A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0이고요. 표준 편차가 15래. 그럼 15제곱. 이놈의 대상 확률 변수 x가 누구라고? 몸무게예요. 몸무게. 몸무게의 평균과 분산입니다. 자, 잘 들어. 적재 중량이 mkg 이상이면 경고음을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승강기가 있어요. 승강기가 여기 있어요. 엘리베이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지 뭐. 됐습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적재 중량이 얼마야? mkg 얼마? 이상이 되면 경고음을 울린대요. 너무 무겁다고. 맞습니까? 그럴 때 뭐해? A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이미 추출한 9명이 탑승했어. 맞아요? 다시 얘들아, 내가 여기서 표본의 크기를 9짜리인 표본을 하나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x바 컴마 얼마? 15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x바가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x바의 의미가 뭡니까? 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9명을 뽑았을 때 그 9명 몸무게 평균인 거 맞아? x바가 의미하는 걸 확인하세요. x바는
9명 몸무게 뭐라고? 평균입니다. 맞아? 그러면 그 9명이 여기에 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전체 질량이 m 이상이어야 경고음을 발산한다며요. 맞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타는 뭘 여기다 써야 돼? 9명 몸무게 총 합을 써야지. 얘는 뭐라고? 9명 몸무게 평균이라고. 얘가 9명 몸무게 평균이라면 여기에는 뭘 써야 돼? 9명 몸무게 총합을 써야 된다고. 그러니 얼마를 써야 돼? x바의 9배를 써야겠죠. 맞아요? 이해하고 있니? 그래서 여기서 뭘 원하는 거야? x바 9배가 뭐보다? m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뭐야? 경고음 울릴 확률이 되겠죠. 맞습니까? 9명 몸무게 총합이 mkg 이상이 되면 경고음 울린다며. 이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이 됩니다. 맞아요? 그때 아무튼 원하는 걸 보자. 그 경고음 울릴 확률이, 이 확률이 얼마래요? 0.05래. 맞습니까? 그럼 어차피 9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뭐가? x바가 뭐 이상일 확률? 9분의 m 이상일 확률이 0.05라고. 그럼 결국은 x바에 대한 확률을 얘기하고 있으니 결국 뭘 구해야 돼? 정규분포를 새롭게 구해야겠죠? 누구를 대상으로? x바를 대상으로 평균과 분산을 구한다. 그럼 x바의 평균은 누구라고? x바의 평균은 모평균 60과 같을 거고요. x바의 분산은 얼마라고? 루트 m 3분의 시그마 15의 제곱. 3분의 15는 얼마예요? 5가 되겠죠? 그래서 5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요 놈. 이 놈의 대상은 누구라고? x바가 대상이 되는 거죠. x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입니다. 그럼 이분을 내가 뭐 할 수 있어? 표준화할 수 있고요. 표준화식 z는 얼마예요? 5분의 x바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다시 얘기하시면 확률이 되고요. z는 크거나 같대요. 뭐보다 9분의 m을 집어넣으시면 얼마? 9분의 m 빼기 60을 5로 나눈 값.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5래. 그럼 다시 해서 똑같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제곱인 좌우대칭 3모양의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5래요. 그럼 0.5보다 작은 거니까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이쪽 오른편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어딘가 있어서 여기가 0.05. 그럼 0.05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면적이 얼마란 얘기야? 0.45란 얘기죠. 0.45. 그럼 0.45인 놈을 표에서 찾아봅시다. 0.45인 놈은 얼마래? 0.45는 1.6이래요. 그래서 여기 이 값이 얼마라고? 1.6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돼? 1.6이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5 곱하면 5, 1은 5, 5, 6대 30이니까 8이고요. 그래서 9분의 m 빼기 60이 8 돼요. 그래서 얼마 돼? 68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의 적재 중량은 얼마입니까? 68에다가 9를 곱하신 610이라는 이러한 값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알아먹고 있니? 다음 619번. 자, 619번을 봤더니 어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몸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0.이래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0.이니까 0.2제곱.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 x는 뭐라고? 닭의 뭐래? 무게입니다. 닭 무게입니다. 이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 중에서 400마리를 이미 추출하여 m이 얼마라고요? 400마리고요. 그러면 그놈의 평균 x바와 분산은 여전히 0.2의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무게를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3.5kg 이상이었대. 이놈의 뭘 조사했어? 400마리의 무게를 조사했더니 그 400마리 무게 평균이 3.5, 즉 구하고 싶은 건 확률입니다. 누구의 확률? 400마리 무게 평균 x바가 얼마? 3.5 이상인 그러할 확률. 됐습니까? 되고 있니?
이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 중에서 400마리를 이미 추출하여 그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3.5라고? 쏘리. 다시 이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 중에서 400마리를 이미 추출하여 그 무게를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평균이 3.5래. 다시 해서 무슨 얘기야? 이 닭 무게로 갖고 평균이 m이고 분산이 0.2 제곱인 놈이 있었어요. 그 중에 몇 마리를 뽑았어? 400마리를 뽑았어. 그 뽑은 400마리에 대한 평균이 x바잖아. 맞습니까? 그럴 때 그 무게를 조사했더니 x바가 얼마라고? x바가 3.5예요 라고 준 거라고요. 됐습니까? x바가 3.5일 때 이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몸무게, 닭의 무게의 목평균 m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래. 첫 번째. 뭘 구하라고? 뭘 구하라고? 신뢰도가 95%래요. 신뢰도에 따르는 무슨 값이 주어진다고? K 값이 주어질 거라고요. 신뢰도가 95%인데 가만 봤더니 밑에 단 Z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래요. 그래서 K 값이 얼마라고? 1.96이라고 준 거라고요. 맞습니까? 신뢰도에 따르는 K 값을 준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K 값 찾았고요.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라고? 모평균 M에 대한 뭘 구하래? 신뢰 구간을 구하래. 그래서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이 뭐죠? X바 마이너스 K에 공식 써주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 컴마 X바 플러스 K에 루트 n분의 시그마에 닫힌 구간이라고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이라고. 그래서 구하고 싶은 신뢰 구간은요. X바가 얼마냐면 3.5래요. 3.5 마이너스 K는 1.96 곱하기 루트 n 400마리니까 루트 씌우면 얼마야? 20분의 시그마는 얼마래요? 0.2요. 맞습니까? 컴마 다음 얼마? 3.5 플러스 1.96 곱하기 20분의 0.2 닫힌 구간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3.5 빼기 20분의 0.2가 얼마야? 10분의 0.1이니까 100분의 1이죠? 0.01이죠? 맞습니까? 맞니? 0.01에 곱하면 또 얼마야? 100분의 1이니까 엄청 가네요. 하나, 두 개니까 0.0196인가요? 컴마 3.5 더하기 얼마라고? 0.0196까지 해주시면 되죠. 3.5에서 빼면 3. 얼마야? 804 컴마 3.5196이라는 뭐가 나와? 신뢰 구간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되고 있니? 여기까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619번의 답을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623번 보십시다. 자, 623번은 어느 논에서 자란 벼 이삭의 나달의 개수는 평균이 m이고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래서 분산이 뭔지 몰라.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던지 일단 비워놓든지 하세요. 자, 아무튼 여기서 확률 변수 x가 누구야? 벼 이삭 나달 평균입니다. 나달 평균. 나달 개수. 나달 개수죠. 벼 이삭의 개수입니다. 개수. 이 논에서 자란 벼 이삭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n은 100입니다.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그 나달의 개수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이고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얘가 바로 x바가 되는 거죠. 다음에 표준 편차가 20이래요. 그럼 얘는 20의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가 20의 제곱이면 여기다 뭘 쓴다고? 똑같이 20의 제곱 그냥 쓰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알아먹고 있니? 자, 20의 제곱인데 이 논에서 자란 벼 이삭의 개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하래. 됐습니까? 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역시나
신뢰도가 95%래요. 95% 신뢰도에 따르는 K값을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K값은 얼마야? 여기서는 얼마로 줬어? 1.96이 아니라 2라고 준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줄 때가 있어. 알겠니? 그래서 무조건 1.96이라고 외우면 안 돼요. 이건 내신 때나 좀 그래요. 알겠습니까? 아무튼 두 번째. 그래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 공식이 얼마라고? X바 마이너스 K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컴마 X바 플러스 K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닫힌 구간. 이게 신뢰 구간이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쓰시면 X바가 얼마냐 봤더니 X바가 100이래요. 100 마이너스 K는 2래요. 2 곱하기 루트 N 100이니까 얼마야? 10분의 시그마는요 20 컴마 100 플러스 K 2 곱하기 10분의 20 이런 답이죠. 요거 2니까 2는 4예요. 그래서 얼마? 96 컴마 이 4니까 얼마? 104. 내가 구하고 싶은 신뢰 구간은 96에서 104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다음 626번 볼까요? 자, 626번을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독서량은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5래요. 그래서 5제곱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하였어. N명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다시 이놈의 확률 변수 X가 누구라고? 연간 독서량입니다. 1인 독서량 이렇게 얘기할게요. 독서량. 자, 아무튼 그 중에 N명을 이미 추출하여서 조사했더니 1인당 연간 독서량이 평균이 얼마래? 이 N명의 평균이 13. 얼마? 2권이고요. 뭐 분산은 당연히 5제곱이 되겠죠.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독서량의 모평균 M의 신뢰도 99%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이번엔? 신뢰도가 99%래요. 그럼 신뢰도 99%에 따르는 K값이 있을 거라고요? 표에서 봤더니 K값이 얼마래? 표가 아니라 밑에 단이라고 되어 있죠? 2.58이라고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K값 찾으시면요. 그 다음 뭐 했어? 추정한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이 얼마야? 두 번째. 신뢰 구간은요. X바 즉 13.2 마이너스 얼마? K 2.58 곱하기 얼마? 루트 N분의 얼마요? 시그마 5 컴마 13.2 마이너스 2.58 곱하기 얼마요? 루트 N분의 5 라고 되어 있는 요게 신뢰 구간인데 그 신뢰 구간이 어디서 사이래? 12.34 이 값이 얼마라고? 이 값이 12.34가 나왔다고. 에서부터 14.06 이 값이 얼마라고? 14.06 왜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됐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n의 값을 구하여라. 뻔하죠? 그냥 얘랑 같은 거예요. 얘랑 같은 거야. 근데 얘랑 같아서 풀어도 되고 얘랑 같아서 풀어도 되죠? 됐습니까? 14.06에서 13.2를 빼자. 얼마 나오죠? 0.86 맞아요? 그래서 나오는 값이 0.86이 얼마가 된다고? 2.58 곱하기 얼마? 루트 N분의 5가 된다고. 그럼 86이고 258이니까 루트 N 넘어가시면요. 루트 N은 얼마라고? 86분의 258 곱하기 5가 돼요. 그럼 얼마 하면 되죠? 3 하면 되나? 3? 3 하면 3, 8에 24에 3, 6, 18이니까 딱 얘랑 3으로 약분되죠. 3, 5 얼마야? 15가 되고요. 그래서 n은요 15제곱 225가 나오겠네. 이런 얘기입니다. 되고 있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 다음 628번 보도록 합시다. 자, 628번은요 뭐라고 얘기냐 봤더니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비타민 음료 한 병의 비타민 C 함유량은 표준 편차가 5래.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 그냥 표준 편차가 5제곱이고요. 아무튼 여기서 확률 변수 x가 뭐라고? 비타민 C 함유량입니다. 함유량. 이 회사에서 생산된 비타민 음료 중에서 몇 병을? 400병을 이미 추출했대요. N은 400이네요. 그랬더니 비타민 음료 한 병의 비타민 C 함유량의 모평균을 신뢰도 99%로 추정하였을 때 첫 번째. 신뢰도 99%랍니다. 그럼 99%에 따르는 신뢰도에 따르는 K값이 있을 거고요. 그 K값은 표에 의해서 표래 밑에 단위라고 되어 있는 값에 의해서 2.58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야. 이번엔 뭐라고?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얼마라고?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신뢰 구간의 길이랍니다. 맞습니까? 외우셔야 합니다. 그죠?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얼마라고? 이 신뢰 구간에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얼마 나와?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나오겠지. 그래서 그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해보자. 신뢰 구간의 길이 2배 곱하기 K 대신에 2.58 곱하기 루트 n이 얼마야? n이 400이니까 얼마야? 20분의 시그마 얼마예요? 5가 되는 거죠. 모평균을 몰라도 우린 신뢰 구간의 길이를 찾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약분하시면 4가 되고 4니까 여기 약분해서 2 나오고요. 2로 약분하니까 얼마야? 1.29 됐어요?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1.29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번엔 631번이에요. 자, 631번 봤더니 분산이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 그렇지만 분산이 4니까 얘는 2의 제곱이라고 적어주셔야겠죠.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95% 첫 번째. 신뢰도가 95%예요. 그러면 신뢰도에 따르는 K값이 있다고. 그 K값이 밑에 주어져 있죠? K값이 얼마래? 1.96. 두 번째.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얼마라고?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n의 최소값을 구해봐 라고 했습니다. 구하면 되죠? 2 곱하기 K값이 얼마냐면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예요? 2가 되겠죠? 얘가 2 이하가 된대요. 뭐 2랑 약분하시면 되고 루트 n 넘어가시면요. 루트 n은 크거나 같아요. 1.96에 2배 하시니까 3.892 3.92가 되나요? 맞습니까? 그래서 양변 제곱하시면 얼마예요? 3.92 제곱하시면 뭐 대충 얼마니? 3.92 제곱하면 16보다 뭐예요? 16보다는 작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15점 얼마가 나오겠죠? 맞니? 그래서 n값은 얼마야? 16이 되겠네요. 3.92 제곱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634번 볼까? 자, 634번에 보시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은 표준 편차가 50이래요. 그럼 여긴 50제곱입니다. 여기서의 대상 X는 누구라고? 자동차 배터리 수명입니다. 배터리 수명. 이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 중에서 몇 개를요? 64개를.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을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첫 번째. 신뢰도 몇 %? 95, 99% 아니에요. 그냥 알파 %야. 알파 %로 추정한 신뢰 K 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데 얼마인지 모를 뿐이야. 그래서 일단 K라고 그냥 두자. 맞아요?
신뢰도 알파 퍼센트에 따르는 K값이 있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뭐해? 그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얼마라고? 2K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신뢰 구간의 길이고요. 그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얼마래? 25래요. 다시 써보자. 2K는 내비두고요. n은 얼마냐면 64, 루트 하니까 얼마야? 8 분의 시그마 50, 얘가 얼마래? 25. 그럼 약분하시면 얼마예요? 2니까 2에서 4, 2에서 2가 되나? 그래서 K값은 얼마야? 2가 되겠네. 맞아요. K값이 2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K값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제곱인 표준 정규분포 좌우대칭 3모양 그래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반대편에 있는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여기 이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 확률. 그 확률에다가 100을 곱하면 알파. 즉 여기 면적이 얼마라고요? 100분의 알파요. 맞습니까? 그런데 표에 의하면 634번. 표에 의하면 2까지가 0.48, 0.48 두 배 하시면 얼마죠? 0.96. 그래서 이 값이 얼마래? 0.96이요. 그래서 알파는 얼마야? 96%의 신뢰도로 문제를 풀었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K값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 K값에 따라서 모두 찾아? 신뢰도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음 보자. 637번.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준 편차가 5니까 5제곱이요.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99%로 첫 번째. 신뢰도가 99%야. 그러면 신뢰도에 따르는 K값을 구하셔야 해. 그럼 주어진 걸로 K값 얼마래요? 3으로 계산하래. 밑에 있죠? 3입니다. 그놈으로 모평균 M을 추정할 때 모평균 M과 표본평균 X바의 차 두 번째. 뭐가 나왔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뭐야? 차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M에서 얼마? X바를 뺀 거의 절대값이에요. M에서 X바를 빼든 X바에서 M을 빼든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통 X바 빼기 M의 절대값이라고 많이 씁니다. 됐어요? 어찌되었든 그 값이 얼마? 1 이하가 되도록. 우리가 아까 그랬지?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는 항상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고?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는 항상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고? 얼마?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그러면 이 값은 무조건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값이 1보다 작거나 같고 싶어. 맞아? 이 값은 무조건 얘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근데 이 값이 1보다 작거나 같고 싶으면 이 1이라는 놈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맞습니까? 결국 이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해하고 있니? 그럼 끝났어요. K 대신에 3을 넣고요.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얼마예요? 5네요.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루트 n 넘어가면 15니까 얼마예요? 루트 n이 15보다 크거나 같아. n은 뭐보다? 225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뭐로? 225 이상으로 잡으셔야겠죠. 됐습니까? 다음 639번이죠. 지우고 할게요. 자, 639번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을 추정할 때 구조 한번 써볼까? 모평균이 M이고요.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모집단에서요,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표본의 평균이 뭐라고? x바가 되고요. 분산은요, 시그마바 제곱, 시그마의 그냥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죠. 아무튼 그때 나는 뭐 한다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n과 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얼마가 된다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될 거니까 이 놈들로 나는 다시 뭘 만든다고? 정규분포를 만들어서요. 평균이 모평균 n과 같으며 분산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는, 즉 다시 얘기해서 2분의 확률 변수는 x가 되는 거고요. 2분의 확률 변수는 누가 되신다고? x 바가 2분의 확률 변수, 즉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인 이러한 정규 분포를 만들 수 있죠. 이런 구조에 대해서 그때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되는데 그때 원하는 거 그냥 공식 쭉 써봅시다. 첫 번째, 얘들아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봐봐. 신뢰도를 낮추면, 맞니? 신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신뢰도 알파 %가 있었어요. 신뢰도에 따르는 뭐가 있어? K값이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봤더니 전부 다 뭐야?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맞아요? 그때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서 필요한 것만 써보자. 신뢰 구간 길이가 얼마라고? 2K 얼마?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기억 볼까요? 기억? 기억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기억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신뢰도를 낮추면서, 신뢰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신뢰도를 낮춘대. 신뢰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확률을 줄이겠다는 얘기야. 그럼 확률을 줄인다는 얘기는 면적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면적을 줄이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제곱인 좌우대칭 3모양의 표준정규분포 곡선에서 면적을 줄여가면 어떻게 돼? 당연히 누구 값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면적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면적을 했어. 아니? 누구 면적이 적고 이 면적이 더 적잖아.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K값이 어떻게 돼? K값이 뭐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다시 신뢰도를 줄이면요 뭐 한다고? 그러면 K값은요 작아진다. 신뢰도를 줄이면 K값은 작아져. 그 다음 보자.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대요. 그때 뭘 구하래?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기억에서 얘기하는 건 뭐? K값은 줄이면서 동시에 K값은 줄이면서 뭐 한다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대. N값은 크게 늘린대. N값은 크게 한대. K값은 줄였으니까 줄어들었죠. 그럼 전체 값은 어떻게 돼? 줄어들지. 맞아? N값이 커지면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뭐가 돼? K값도 줄어들고 N값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돼? 길이는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아, 기억은 참이야. 이런 얘기. 이거 볼까? 신뢰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K값을 줄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N값도 작게 한대요.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요?